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이 넘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지만 부족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은 백신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갖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물량까지 당겨서 1차 접종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공급이 늘어야 하지만 물량을 더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람과 항공사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요. 주사를 맞았으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다 그럴까? 26일부터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도 백신을 맞습니다. 당초 6월에서 당겨졌습니다. 백신을 더 들여오는 게 힘들어지자 일부에서는 아예 2차 접종분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은 5월 달에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그 700만 회 분이 공급되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 도입 계획에 있던 물량입니다. 이만큼이 들어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열린 대정부 질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6일 사퇴하면서 후임 총리가 청문회 전이라 비어있는 자리를 메운 겁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1,200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건 90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약 300만 명분이 모자랍니다. 제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물량 확보와 특단의 대책이 빨리 좀 마련돼야 된다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걸 놓고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집니다. 기 기획관이 백신에 대해서 느긋한 태도를 보여온 만큼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김오란 신임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과거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한 지난해 11월 중순 국내 신규 확진자는 매일 300명을 넘어 400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 기획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워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는 집단 면역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통령도 백신 확보 총력전을 주문한 때에 기 기획관의 발탁이 오히려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방해 전문가입니다. 야당 비판의 배경엔 기 기획관이 주로 친여 매체에 나와 이른바 K방역에 힘을 실어온 인물이라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들 너무 편을 들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역 정책들을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 기획관이 방역만 분리해 전담하는 만큼 백신 정책과 관련해선 옥상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우리와 가장 비교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희 JTBC는 이스라엘에 취재팀을 보내서 어제부터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시민들이 마스크를 다 벗은 데 이어서 모든 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1년 만에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현지 언론을 보니까 일부 학생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는 안녕이다. 무엇보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 사실상 집단 면역을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미 백신을 많이들 맞아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센터가 일찍 문을 닫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교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의 백신 접종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약을 해야 접종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대상자가 많았을 때는 당연히 하루 종일 문을 열고 백신을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백신을 다 맞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등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과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또 제출을 하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뭐 애초에 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걸 텐데 확보한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거는 오늘 마침 이곳 현지 언론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도입 일정이 변경된 것을 또 추가된 것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전달드리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1,800만 회분, 한 명이 2번씩 접종을 하니까 9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구 800만 명의 이스라엘은 이미 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서 현재 전체 접종 대상의 60%를 접종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백신 접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900만 명분이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이후에 면역이 사라졌을 때도 지금처럼 전체 모든 국민이 2번씩의 접종을 다 해서 집단 면역을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물량이란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소식은 백신의 계약 소식을 알린 거기 때문에 도입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우리나라와 인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대응이 달라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화이자와 백신 계약을 추진한 것은 또 백신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11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계약을 발표한 게 12월 중순이니까 여기서 이미 한 달 정도의 시간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밑 접촉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량을 확보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 달인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이런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총리가 나서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입해라 이런 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정부 강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이 컸습니다. 또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물밑 접촉을 벌였다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제조사에 백신 제조사에 접종 이후에 접종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면서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잡았다고 자평하면서 백신 도입이 아직 빠르지 않다, 백신 도입이 아직 급하지 않다고 했던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제 성인 가운데 절반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좀 남는다고 해도 3차 접종까지 할 걸 생각을 해서 가을쯤까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백신 물량을 풀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By no later than April 19th, in every part of this country, every adult over the age of 18 or older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약속했던 19일이 됐습니다. 일부 주에선 벌써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18일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50.4%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온 미국엔 성인 전체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또 여름까지는 2배 이상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맞겠다는 사람은 웬만큼 다 맞은 거라 접종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And I know it works medically, but when you put something in you to help you stop from getting it, that just doesn't work for me. I've never liked the idea of that. 이렇게 백신이 남게 돼도 당장 수출 물량을 풀 계획은 없습니다. My projection, just from my experience that I have, Chuck, I think by the end of the summer, the beginning of the fall, we'll know. We'll have a pretty good idea whether we'll need to boost. 방역 당국 말대로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미국엔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백신의 60% 이상을 위탁 생산하는 인도 역시 하루 26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자 갑자기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국민 접종만 우선하는 백신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Until everybody in the world is safe, no one is safe. This is a pandemic. 백신이 일부 국가에 편중된 데다 이를 외교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백신 수급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는 관광을 하러 오면 백신을 공짜로 놔주겠다는 주도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일부 여행사들은 러시아에 가서 백신 맞고 올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매일 10,000명 넘게 코로나19로 숨지는 상황에서 백신이 이렇게 남는 나라들은 이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여행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백신을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입니다. You come in, you want a shot, you come to visit Alaska, you get a shot. You don't have to pay for it. We'll have things set up at the airport. 주민 71만 명이 다 맞고도 남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외국인에게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던 알래스카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자 이렇게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유럽에선 마냥 접종 순번을 기다리기보다 백신 원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의 2배쯤 되는 물량을 확보한 세르비아 같은 나라로 말입니다. I tried to be vaccinated in Switzerland and Germany, and I'm a physician, but I couldn't. You know, this is good for me now. 러시아로 백신 맞으러 가는 여행 상품도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여행사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는 2가지 패키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돈 160만 원을 내고 모스크바에 2번 가서 맞거나 400만 원을 내고 고급 리조트에 머물며 여행의 시작과 끝에 2번 맞고 오는 상품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일부 여행사들도 앞다퉈 백신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